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 이재명 대신 싸워줄 사람이 추미애다, 대립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짙어지는 전운, 추미애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찬대 원내대표 혼자서 한 일은 아니고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 위중이 당긴 거 아니냐 이거죠. 뭐 들으신 얘기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누어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있는 국회의장 선거가 있겠느냐. 그래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이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후보들한테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네. 아 저한테 분명히. 네. 다른 후보님한테는 왜 나가시지? 농담 반 진담 반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후보한테는 왜 나가지? 나에게만 잘해달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명심은 나에게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교통정리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가 한 것이다 라는 다양한 내용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요. 왜 추미애인가? 최측근 정성호 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장에 왜 추미애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종의 대립군. 조선시대 때 남의 군역을 대신해 싸우는 군인. 대신 싸워줄 장수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 나와요. 이 대표 대신 전쟁에 나가 싸워줄 사람. 친명계 관계자 B. 이와 가까운 순서는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순. 그러나 밀어붙이는 면에서는 가까운 거와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면. 이런 면이 있습니까? 밀어붙이는 면이 이런 면이 있다. 흥미롭군요. 추가 가장 확실하다. 네. 이 대표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워줄 사람 밀어붙이는 면에서는 추미애가 우월하다. 그래서 이 대표도 결국 추미애 의원 당선인에게 마음이 간 거다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옵니다. 여선홍 행정관님, 다 좋은데 국회의장이 대신 싸워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야당 대표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밀어붙이는 면에서 우월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약간 좀 과한 좀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약간 순리대로라면은 사실 그 최다선의 연장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당선되는 게 그동안의 갈래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뭐 총선 기간에 이제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혁신의장, 개혁의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선거가 약간 가열돼서 너도나도 이제 막 선명성 경쟁하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일부에서 우려되는 뭐 약간 중립 관련된 그런 우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의장이 되면은 그렇게 꼭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친명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개인적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예전에 환노위 위원장 할 때 그때 뭐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저는 꼭 그 추미애 전 대표가 무조건 민주당 편을 들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의 정치 철학대로 그렇게 만약에 국회의장이 된다면은 뭐 그렇게 이제 뭐 국회를 약간 좀 뭐 이끌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옹이하는 입장에서는 대립군으로 싸워주길 바라고 밀었는데 대신 안 싸워줄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대표님은 뭐 꼭 이재명 대표님과 뭔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인 캐릭터대로 갈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우려하고 있겠으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한번 전례가 있으니까 체포동의안이 넘어와요. 국회로. 뭐 다행히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 친명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 혹 체포동의안 국면이 일할지 뭐 여타 이런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꼭 뭐 이 대표 편은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검찰 관련된 부분에서는 추미애 대표 생각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제 뭐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뭐 법안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미애 대표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인 역할을 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하지만 이 다른 비명계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4명의 후보 중에서
2명만 남게 됐는데 우원식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추미애 당선이라고 조정식 의원이 단일화하고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 사퇴했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경쟁력이 제일 세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봐요. 저야말로 진짜 친명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지향하는 미래가치, 소위 기본사회, 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데 제가 수석 부위원장이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거리로 따져보면 제가 굉장히 가깝죠.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당선의 단일화는 왜 한 거라고 보시면 그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선수, 나이, 관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앞뒷말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 비명 당선인인 박수현, 돌직구쇼 멤버이기도 한데요. 박수현 당선인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길게 이야기를 좀 만나서 나눠본 적이 며칠 전에 있는데 그래요? 국회의장까지 친명으로 돼서 되겠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통정리하는 것은 진심인 것 같아요. 물론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만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친명 일색이면 되겠냐? 그래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그렇게 썩 이해가 되지는 국민들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점잖은 박수현 당선인, 문재인 정부 홍보수석 됐잖아요. 돌직구 날린 거예요. 친명 일색을 정리하기 위해서 친명 원내대표가 나섰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으로 정리됐다. 저 논리가 저게 맞냐?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거면은 친명 원내대표 또 이재명 대표 지금 다시 한번 재추대 분위기를 최고위원들이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하지 않았겠죠. 또 물론 모든 것들을 다 이재명 대표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내듯이 위험 부담을 다 가져가는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해석은 개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강성 지지층이 결국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원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 의원 등 이런 당원들의 민심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건데요. 저는 아까 여선훈 행정관이 얘기했던 추미애 당선인은 본인의 길을 갈 거다 이런 얘기 주셨는데 거기에 의견 동의를 하고 다만 중립적인 길이 아니라 추미애만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신 싸웠냐라고 하면 그냥 추미애 장관 본인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래도 본인을 임명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하고 날선 비판하는 거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얘기할 공산이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정리 조정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대립군이 아니라 추미애 당선인 본인을 위한 정치를 국회의장 지금 활용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도 의장 경선 과정을 보며 쓴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전방위 국회의장 출마를 놓고 끝내 이제 출마를 이제 안 하시기로 했는데 후방위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도전 생각이 있으신가요? 코앞의 일도 모르는데 2년 후를 어떻게 알면 언론을 보더라도 당심,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민주당이 건전한 당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후보는 참으로 유감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씀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선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의장 경선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원식 후보, 박수현 당선인, 박지원 당선인 모두 다 이 과정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의외의 곳에서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응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정치 몰라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당에 얼씬도 되지 마라. 용서하기 어렵다라고 쓴소리를 한 홍준표 시장.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감이다. 국회의장 할 만하다라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전영기 의원님, 추미애 당선인도 살짝 어리둥절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께서 어리둥절한 측면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당선인 말고 다른 분들은 어리둥절하다.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정치가 우리가 지금은 엄청나게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과거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추미애 대표가 초선 재선할 때 보면은 충분한 협치가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면모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 아니 홍준표 시장이 친명인가요? 제가 홍준표 딱 가리고요. 할만하지만 보면 너 친명이야?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한 말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 인연이 있는데 같이 대구 출신이고 또 같이 또 사법시험 동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 또 본인이 야당, 여당 각각 대표할 때도 만났어요. 그런데 전에 그런 얘기가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연수원 때 굉장히 추미애 당시 연수생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너무 미인이라서 접근을 못했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그때부터 좋아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이렇게 사적 감정이 앞서면 이제 공적으로 국회의장을 잘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죠.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 견해였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친명 일색이다, 뭐 대립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립군 이런 표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 추미애 원내대표든 추미애 전 대표든 우원식 전 원내대표든 제대로 일할 사람이 이번 국회의 의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명이든 아니든 제대로 일할 사람이면 누가 와든 좋다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기류거든요. 그래서 대립군이니 친명이니 이런 논란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22대 국회 초반에 해야 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싸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 계속 하셨고요. 사실 이번 국회를 보고 날리면 바이든 사태 때 욕 비슷한 것도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그때 의장께서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21대 국회의원들로서는 천추의 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받아칠 줄도 알고 할 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밀어붙여야 될 법안에 의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지 비단 논란으로만 빠질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